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에서는 뭐 흔히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국제학교에서 네. 있었던 그렇죠. 일이더라고요. 국제학교 네. 같은 데에서 있을 법한 일이긴 합니다. 자, 케이스는 뭐냐면 중학교에 진학한 딸아이가 학교에 있는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연상됩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전달하면 아이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어요. 네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흑인과 백인 그리고 동양, 아이는 동양인인 건가요? 그러면? 그쵸. 네, 한국인 네. 거겠죠. 아이는 한국인. 이럴 때 흑인을 대하는 것과 백인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 일단 캐치하신 어머님이 굉장히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것들, 눈에 보임과 같이 연상되는 잘못된 선입견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그 잘못된 의견들이 예전부터 좀 그 사회에 존재하던 잘못된 의견들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투영돼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겠죠. 뭐 흑인들은 깜둥이들은 뭐 어때 이런 나쁜 말들을 한다거나 백인들은 굉장히 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연상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아이에게 단순히 아니야 잘못됐어. 흑인들도 똑똑해. 백인들도 멍청한 사람들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아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해? 이 부모님은 네네. 이 부모님과 이제 아이가 대화를 할 때 네네. 부모님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어. 그쵸. 네네. 그러니까 아이와 어떤 주제의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고 백인 아이, 흑인 아이, 한국인 아이 이 세 명이 같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겠죠. 그러면 그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이 백인 아이, 흑인 아이를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풀어나가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그 얘기 나눴던 그 상담가가 상담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방법. 그러니까 예스나 노가 아니라 정말로 생각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자꾸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중학교 정도 되면은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이야기를 다 컸지. 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이면 뭐 논리적이지 않다. 사고력에 있어서는 뭐 그럼요. 다 컸죠. 네, 그래서 질문을 자꾸 던졌는데 아이가 대답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을 할 때는 본인이 느낄 거라고요.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나 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너 무의식적으로 그런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포인트를 스스로가 깨달을 깨우쳐야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을 계속 해줘라. 그쵸. 그게 올바른 방법일 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쵸. 어디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던져서 그쵸. 이 아이는 왜 그렇게 했어? 말하자면 이제 말하다 보면 꼬이게. 그쵸. 뭐 아이가 꼬여야 돼요. 애가 말을 하다가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하다 보니 꼬이도록 만드는 그 경험을 해주게 되면 그쵸. 좀 다시 생각하는 그쵸. 계기가 될 거다. 네네. 네, 그런 방식의 접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위험한 인식의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굉장히 위험한 인식의 시작인데요. 흑인은 이럴 거야, 백인은 이럴 거야, 뭐 혹은 장애인은 이럴 거야, 여자는 이럴 거야, 남자는 이럴 거야라는 종류의 이 사전 인지되어 이미 판단과 평가가 끝나 있는 것 같은 마치 맞아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편견의 종류들이 시리즈가 엄청나거든요. 맞죠. 근데 아이나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견들만 쭉 주입해 갖고 모아놓은 채인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냅두면
그러니까 가만히 애들을 냅두면 파리대왕 같은 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대표님도 파리대왕 아시죠? 네. 우리 세대는 다 파리대왕을 보고 자란. 파리대왕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타인은 적이고 쟤를 죽이지 않으면 쟤가 날 죽일 거야 라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은유적이긴 하지만 그런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의 아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일단 염두에 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이들이 적의를 가지고 있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지불식 간의 무의식 중에 학습해 계속 보거든요. 이런 소스만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한 가지 종류가 더 있는 거 지역 감정. 그쵸. 전라도 사람은 이래, 경상도 사람은 이래. 그쵸. 까지가 막 섞여 있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AI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네네. 여기에 심각한 이슈가 지금 하나 있어요. 그 이슈가 뭐냐면 AI가 인종적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얼마 전에도 AI가 뭐에 대해서 욕을 했었나 비난을 했었나 막 이래가지고 한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워딩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사회적 편견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도 AI를 이제 데이터를 넣고 육성을 시키는데 모든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가 마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텍스트 문헌은 다 마초적인 텍스트들이거든. 거의 뭐 한 90% 이상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분별하게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지? 그럼 성과 관련된 건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인종과 관련된 건 어떡하지? 종교와 관련된 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공지능조차.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지의 그 팀을 구성할 때도 성적 다양성, 인종적 다양성, 민족적 다양성 등등을 고려해서 팀 구성을 해야만 한다라는 단계까지. 맞아요. 예, 그래야 인공지능의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로 나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여기는 막 석학들이 모여갖고 정치적 올바름을 논쟁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이걸 해도 이런데 아이들은 그냥 생날것의 것들을 우리 부모, 아이들, 친구들, 매스컴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으니 오죽하겠어. 그러니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의식 중에 그거부터 그 부모들이 찾아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되면 그러면 아이가 일단 요런 건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자각이 좀 생기겠죠? 그런 자각이 생기게 되면 저희 오늘 이런 논의가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한 그런 논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상담자의 스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다 별로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이제 5천만 국민 모두가 준비되어 있냐? 아니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퍼실리테이션 할 때에도 네네. 몇 가지로 연습을 시켜요. 퍼실리테이션이란 건 사실 무슨 대단한 스킬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 그냥 얘기를 잘 꺼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한 가지가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미러링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내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했으니까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리액션이 항상 미스가 나는 게 리액션을 할 때 평가를 해버려. 이게 특히 남성적인 언어가 이래요. 맞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평가를 해버려. 그럼 이미 끝난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여성들끼리 대화할 땐 이런 게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뭘 하라고 하냐면 특히 퍼실리테이터는 그럼 큰일 나니까. 지역 갈등 막 해결하겠다고 갔다가 막 그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얘기를 듣고 근데 뭐 리액션 할 게 없어. 평가할 것도 없고 막.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요약해서 자기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나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맞아요.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하다 안 되면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요약해주고 나면 그 사람도 이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구나.
아 이건 요거랑 좀 다른데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아 그건 그럼이 그런 얘기야? 라고 물어보면 아 맞는데 요런 점은 좀 틀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계속 좀 더 구체화하게 되는 계기들이 돼서 미러링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걸 해라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나 아직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근데 이걸 장난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말 따라하기 이런 것처럼 해버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자기 언어로 바꿔야 돼. 네.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종류의 스킬들을 다루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보시면서 조금씩 더 배워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네네. 말씀까지를 좀 드리고 첫 번째 케이스